저는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서 뭐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웰컴, 환영인 거예요. 설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해줄, 뭐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이제 뭐 조언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드리고, 뭐 제 경험도 얘기해드릴 수도 있고, 뭐 회사 통해서도 연락 궁금한 것들 물어보 주시면 그런 거는 답변 드리고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의 설비 일을 먼저 찾아보고 그 일을 한 번씩이라도 일단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 나는 이쪽 분야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걸 먼저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제가 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현장에서 배관 설비 공사를 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일반 위생 배관, 그냥 욕실 공사하고 주방 공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쓰고 물을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그 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수구 쪽 설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수구 설비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고압 세척이나 하수구 막힌 거를 뚫는다든지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있고, 누수 탐지만 하시는 분들은 누수 탐지만 또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탐지 장비, 뭐 컴프레셔나 뭐 가스통 들고 다니시면서 배관들을 이제 고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일마다의 성향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으니 한 번씩이라도 알바를 해보시든 해서 뭐 누수 탐지 설비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하수구 설비는 뭘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그 배관 공사라든지 배관 설비는 이렇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 분야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보수 공사,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현장, 그리고 건물주분들이나 건물 관리하는 관리 회사, 그리고 회사 사업들 이런데, 그리고 개인 소비자들이 요새는 이제 셀프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 업체나 개인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건물주,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회사,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 뭐 리모델링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 고객층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장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 고쳐주고, 네, 보수하는, 그렇죠, 네네,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비유를 하면 내가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대중적인 김밥 천국, 뭐 분식 이런 걸 팔 거냐, 뭐 갈비집을 그러니까 종류가 다 똑같은 외식업이지만 메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에는 냉면집이 엄청나게 잘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누수 탐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누수 탐지랑 겨울철에는 이제 해빙, 얼었을 때 동파됐을 때 녹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계절에 따라서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파나 해빙 이런 것들에 대한 의뢰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원래 이쪽이랑 전혀 관련 없고 예술계통 쪽에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비 뭐 수공구 이름도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딱 단순하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좀 그런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저한테는 조금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그거를 굳이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면서 사는 게 행복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저희 가족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가족 회사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 이제 뭐 큰아버님 다 이쪽 계통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래 한 20-30년 전부터 원래 다른 쪽 사업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이쪽 계통에 한 1-20년 전부터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이쪽에 대한 것들을 좀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시고 이제 회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쪽 일이라는 게, 이쪽 기술 일이라는 게 누가 아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이 하니까, 본인은 설비계 뭐 금수저다 막 이런 얘기를, 왜냐면 기술을 배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맞다. 그래서 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지금은 이 일에 대해서 비전이나 이런 거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처음에 배울 때는 저도 이제 어쨌든 뭐 큰아버님이나 오랫동안, 저희 큰아버님이 오랫동안 원래 이쪽
배관 설비 개통에 기술자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 관리직까지 이제 오래 현장에 계셨었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거의 뭐 과외 선생님처럼 이렇게 옆에서 처음에 배울 때도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어쨌든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분들이 이 일을 하니까 저한테 뭐 권유도 한번 해보고 한번 어떻겠냐라고 이제 권유해 보시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아직도 뭐 왜냐면 설비가 끝이 없어서 저희 그 큰아버님 같은 경우도 뭐 40년 하셨지만 여전히 뭐 부속 장비, 뭐 공사 방법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설비는 저는 정답을 찾는 거라기보다 해답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술의 어떤 기준선까지의 역량을 체득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현장마다 그 다음부터는 개인 역량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해답을 찾고 가자. 작업도 직접 되게 많이 해봐야 되고 그걸 할 기회가 없으면 뭐 작업 이외에 근무 시간 이외에 뭐 회사 창고 가서 뭐 파이프도 잘라보고 연결도 해보고 설비는 뭐 머리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몸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도 발견하는 것도 있으니까 직접 해보면서 계속 가족이 있어도 본인이 좀 배우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좀 집착스럽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계속 해서 자기 걸 좀 뺏어와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 자기가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이라는 걸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일단 설비는 그런 리스크는 짊어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막상 뭐 바닥을 드러냈을 때 천정을 뜯어봤을 때 이렇게 돼 있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전 답사를 하면서도 체크하는 부분들은 있죠. 지금 현장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해결책에 빨리 그리고 잘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답을 내리고 갈 수가 없는 건 거죠. 예, 그렇게 가고 왜냐면은 이제 미팅하러 왔는데 거기서 내가 답을 계속 찾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면 좋겠다. 그리고 뭐 완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게 뭐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를 가지고 와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방법적인 부분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어쩔 수 없어요. 설비는 그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짊어지고서는 미팅을 하고 나서도 변수를 고려하고 가야죠. 근데 좀 그건 있어요. 이게 변수가 있으니까 좀 너무 이 일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고민이 많으면 일을 오래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약간의 배짱도 필요하고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딱 이렇게 하면 돼. 딱 이렇게 나오는 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또 이런 변수가 있었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통장 잔고를 볼 때 근데 지금은 옛날에 처음에는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랬는데 일을 하면서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설비라는 일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훨씬 높은 가치를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식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가다가 되지 말고 진짜 기술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회에 돌리지 말고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기술자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좀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전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막 보통은 그러잖아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들은 하루 하대해서 안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회를 탓하고 언제까지 그 탓한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가다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러면 내가 나서서 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가다 아니고 이런 기술자입니다라는 거를 먼저 더 보여주려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인식 개선이 좀 되고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가 좀 생각하는 거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거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볼 때 그때 좀 뿌듯하죠. 뭐 사고 터지고 이런 거는 이제 있어요. 뭐 본의 아니게 뭐 벽을 뚫다가 그 안에 뭐 배관이 있는지도 어떻게 탐지도 안 되고 이래요. 벽을 뚫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건물 메인 배관이니까 건물 물을 단수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터지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막 밑에 거기 막 영업장으로 막 물이 막 터져서 막 그런 적들도 있었고 협의를 봐야죠 서로. 예.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져요. 그게 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분이면 그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뭐 작업자분들이 일부러 그랬겠냐 이러면서 대신에 이런 것만 좀 해달라. 그럼 대신 뭐 피해상 하지 마시라. 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뭐 더 해드리려고 하고 이러는데 또 뭐 어떤 분 이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확 뜯어 먹으려고 아 잘 걸렸다. 뭐 똑같죠. 뭐 자동차 사고 났는데 막 아씨 며칠 누워 있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 뭐 괜찮아요. 자동차 까졌는데 요것만 그냥 보상 처리해 주시고 그냥 가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 설비하려면 사지가 멀쩡해야 돼요. 네. 일단은 이게 분명히 육체 노동이 분명하게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튼튼해야죠. 건강해야 뭐 등치가 크고 작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네, 체력적으로 힘을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을 견딜 수 있는 네, 몸과 마음,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필요해요. 아, 이렇게 됐네. 그러면 잠깐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자. 바로바로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설비가 좀 힘들고 그리고 변수도 많고 육체적으로 일단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막 뭐 카페에서 이렇게 뭐 멀끔한 모습 네 전혀 그런 것도 없을 거고 뭐 설비라는 것이 사람마다 뭐 비전이 있다 없다를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근데 저는 확실히 이 일이 비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일이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고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하시라고 도전하시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또 모든 일이 그렇듯 그만큼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좀 치러야 될 대가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견뎌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산업 분야처럼 그러니까 뭐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쨌든 지구에서 사는 한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테리어나 이런 시장을 통해서 이제 뭐 기술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지만 이 기술이라는 거는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기술이 필요한 어떤 현장 중에 하나고 또 그 이외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반적인 생활이나 공간 속에서 무조건 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니즈는 계속 이어지니까 저는 비전이 있다고 느끼고 원하시면 그냥 무조건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